여러분 혹시 새 학교에 전학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어색함과 긴장감,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아시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명문 국제학교, 이른 아침 햇살이 교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 학교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교실 벽면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파리 고등사범학교, 하버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휘장들이 당당히 걸려 있었죠. 이곳은 말 그대로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다국적 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 모이는 글로벌 인재들의 요람이었습니다. 그 교실 한편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하은, 한국과학고 2학년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의 외교관 파견으로 이곳에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진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교실 안의 분위기는 마치 유엔 총회를 연상시켰습니다. 금발의 독일 소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철학을 논하고 있었고, 곱슬머리의 이탈리아 소녀는 라틴어 구문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루신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왔어요. 곱슬머리 소년이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이, 나는 릴리 톰슨이야. 보스턴에서 왔어. 아버지가 유엔에서 일하셔서 여기 오게 됐어. 금발 소녀가 밝은 미소와 함께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에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문법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아직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케이팝이랑 드라마로 유명한 그 나라. 릴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반응했습니다. 맞아,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 김치 있잖아. 마르코가 덧붙였습니다. 하은이는 수줍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림1 -2. 첫 수업이 시작되자 하은이는 모든 과목에서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물리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시작해서 상대성 이론의 기초까지 다루는 복잡한 역학 문제들을 척척 풀어냈고, 화학 시간에는 유기화 합물의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내며 반응 메커니즘까지 설명했습니다. 생물 시간에는 DNA 복제 과정을 세포 수준에서 상세히 서술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불편한 프랑스어 때문이기도 했지만 원래 조용한 성격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이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치통을 보며 멀리 떨어진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각국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동향에 대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하은이에게는 아직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 한국에 되게 조용하네. 말도 별로 안 하고.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마 언어 때문일 거야. 여기 와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다른 학생의 동정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보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던데? 특히 과학 과목에서.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하은이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수학 노트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 노트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공식들과 정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한 전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정도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하은이의 눈빛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수학이라는 언어로 우주의 진리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눈빛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는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할아버지의 따뜻한 얼굴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은아, 학교는 어떠니? 힘들지는 않고?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할아버지. 모든 게 새로워서요. 그럴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하은아. 실력은 소리 내지 않아도 언젠간 보이는 법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운명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드디어 고급 수학시험이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피에르 르몽 선생님으로 파리 에콜 노르말 쉬페리웨르 출신이며 유럽 수학계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학의 발상지는 그리스이고 현대 수학의 중심은 유럽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특별합니다. 르몽 선생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실제 입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들이니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험지가 배포되자 교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함수론, 편미분방정식, 위상수학 등 대학 고학년이나 대학원 수준의 문제들이 즐비했습니다. 마르코는 시험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릴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만은 달랐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차분하게 문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함 대신 오히려 집중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3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르몽 선생님이 성적표를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로신이 93점. 매우 훌륭합니다. 마르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릴리 톰슨 89점 정. 잘했어요. 릴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 91점.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70점대에서 80점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90점을 넘긴 학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은이 차례가 왔습니다. 르몽 선생님이 하은이의 시험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하은. 르몽 선생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점입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릴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만점이라고요? 마르코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험지 맨 위에는 선명하게 10만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곳곳에 르몽 선생님의 체크 표시와 함께 PARFAIT 라는 코멘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르몽 선생님이 하은이의 답안지를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파리 고등사범학교 3학년 과정이고 이 문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과 대학원 입시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놀라움이었지만 점차 의심의 기색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은이가 1등인가요? 한 학생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전학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학생이 우리 모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마르코가 놀란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었어? 하은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연히 비슷한 문제들을 본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교실 곳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속삭임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문제만 외우는 나라 아니었어?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창의성보다는 암기 위주라고 들었는데 혹시 저 문제들을 미리 어디선가 본 건 아닐까?
다른 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모든 게 다 있잖아. 비슷한 문제들을 미리 연습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릴리가 하은이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르몽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신 문제들인데. 하지만 세상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많잖아. 마르코도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르몽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 바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 긴급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우리 학교 최고의 수학 수재들을 모두 제치고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르몽 선생님이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문제풀이 위주라고 들었는데 혹시 비슷한 문제를 미리 많이 연습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리 담당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화학 담당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학생을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교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복도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심지어 기숙사에서까지 하은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하은이는 이런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르몽 선생님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공개 시험을 해보죠. 그가 교장 선생님께 제안했습니다.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미리 알려주고 충분한 준비 시간도 주세요. 그 소식은 3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용한 전학생이 정말 그런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전대미문의 공개 시험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서 온 조용한 전학생이 정말 그런 실력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공개 시험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이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해요. 하은아, 진짜 실력이란 건 숨길 수 없단다. 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학교 대강당에는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칠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르몽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김하은 학생이 정말로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르몽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함수와 미분방 정식, 행렬이 결합된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유럽 명문 대학교에서도 어려워할 만한 수준이었죠. 이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당 안의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헛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냐? 대학원 수준인데. 하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 하은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은아, 수학이란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잖니. 그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거야. 분필을 집어든 하은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수식을 쓰기 시작하자 그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함수 부분부터 접근해서 단계별로 미분방 정식과 연결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렬 연산으로 모든 것을 통합했습니다. 칠판 가득 채워지는
수식들을 보며 사람들은 점점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20분이 지났을 때 하은이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당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칠판에는 마치 수학의 시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함수지 XIY에서 시작된 풀이는 편미분방 정식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한 해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은이는 각 단계마다 상세한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다른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이 방법이 왜 더 효율적인지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릴리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너 정말 우리와 같은 나이가 맞아? 르몽 선생님은 칠판에 다가가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방법은 르몽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파리대학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하나둘씩 칠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증명 과정이 너무 완벽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요. 하은이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점 퍼져나가 마침내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다른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한국식 예의 바른 인사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르몽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은 학생. 르몽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문제 풀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수학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수학자셨거든요. 수학자. 교장 선생님이 되물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순수 수학을 전공하시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수학을 배웠어요.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카이스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과학기술 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공부하셨나요? 마르코가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혼자서요.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었고 해외 대학의 온라인 수업도 청강했어요. 릴리가 감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학교에 다녔어? 과학고등학교요. 수학과 과학에 특화된 학교예요.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인가요? 르몽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작년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어요. 그 순간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대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어요. 강당아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마르코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이라니. 릴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너는 정말 수학계의 모차르트 같아.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르몽 선생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하은 학생,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하은 학생,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한 인재가 와주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는 긴급 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하은이의 성적표와 함께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김하은 학생은 단순한 전학생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다니.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학부 주임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르몽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런 훌륭한 학생을 의심했다니.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학교 신문사에서는 긴급히 특별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 제네바를 놀라게 하다. 그날 저녁 소식은 학교를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네바 현지 신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스위스 전국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제네바의 한 명문 국제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이 대학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은이의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은이구나. 실력은 어디서든 빛이 나는 법이야. 그날 밤 하은이는 부모님과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럴 줄 알았다, 우리 하은이.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 하지만 공개 시험을 한대요. 전교생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요. 그럼 더 좋지 않니? 드디어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가 생긴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은이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은이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학교의 자랑이자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학 시간이 되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르몽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김하은 양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르몽 선생님이 정중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은이는 언제나 겸손하게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의 연속성이에요. 이 점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잊으면 안 돼요. 마르코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해? 좋은 질문이야, 마르코. 이런 경우에는 치환적분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점심시간에도 하은이 주변에는 항상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하은아, 이 문제 좀 봐줄래? 릴리가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이야. 하은이는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은이와 마르코, 릴리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방과 후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은아, 너 정말 대단해. 마르코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도 났는데
지금은 그냥 존경스러워. 고마워 마르코. 너도 정말 똑똑해.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사고력이 뛰어난 게 느껴져.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릴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점도 다르고. 맞아. 이게 바로 국제학교의 장점이지. 하은이가 동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학생이라기보다는 젊은 동료 연구자처럼 대했습니다. 하은 양, 이번 주말에 제네바 대학교에서 수학 세미나가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르몽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가고 싶어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하은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학교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녀를 수학의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교내 방송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인 김하은 학생이 이번에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하은 학생은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학교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실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하은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2년 연속 금메달이라니. 마르코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릴리가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깜짝 축하 파티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김하은 2년 연속 금메달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 김하은.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김하은, 김하은. 전교생이 하은이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하은이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저를 의심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하은이는 평소처럼 교실에 남아서 새로운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문제를 풀고 있는 하은이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교실 뒤편 칠판에는 누군가 손글씨로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말 대신 증명된다. 프롬 코리어.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릴리와 마르코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아직도 공부해? 오늘은 축하하는 날인데. 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마르코가 손짓했습니다. 하은이는 문제집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서려다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어색함,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공개 시험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까지. 하은이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수학이에요. 그 말과 함께 하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 친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하은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국적이나 편견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겸손함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하은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